자,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요. 몸과 마음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쪽이 잘 들리는가? 지금 시간에는 바깥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한 2분 정도는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지나가 버린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한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잠시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뒤에서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모든 생각과 계획, 감정들을 잠시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과거와 미래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도 잠시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생각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모든 잡념들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릴렉스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발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 발에 근육이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발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종아리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무릎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허벅지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허리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등에 두십시오. 등의 아래쪽에서 등의 위쪽에 이르기까지 등의 긴 근육을 천천히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등의 아래에서 등의 위쪽까지 스캔을 하듯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어깨에 두십시오. 평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 근육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굳어진 어깨의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어깨 힘을 쭉 빼주십시오. 어깨 힘이 쭉 빠져서 어깨가 쭉 편안하게 늘어질 때까지 어깨 힘을 쭉 빼주십시오. 어깨 힘이 쭉 빠지고 어깨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목에 두십시오. 목에서 힘을 쭉 빼고 목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얼굴에 두십시오. 얼굴에서 힘을 쭉 빼십시오. 얼굴에서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마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마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볼에서 힘을 쭉 빼고 볼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입가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온몸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깊은 고요와 평화와 침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아무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의 고요와 평화와 침묵과 함께 머무십시오. 이 순간에서 편안하게 휴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호흡에 두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친 호흡 명상은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호흡이 나아가면 호흡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면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호흡은 있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방 안에 앉아서 창밖에 풍경을 지켜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긴장하거나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건 없는 포용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인 자애심으로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만약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잡념을 슬쩍 집어서 마음속에 있는 휴지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들숨과 날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점점 더 평화롭고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 자. 네, 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식사 안 하신 분, 뭐, 이거, 간식 좀. 못 봤어. 영상을 보고.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뭐 심란하고 이럴 때 밖에 야유회 같은 거 가잖아요. 아니면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든지 바다를 간다든지. 왜 갈까요? 우리 사람이 도시에 살면서 왜 자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할까요? 알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 네, 왜 우리는 자연 쪽으로, 자연에 갈까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 본인은 왜 가시는 것 같아요? 가깝해서? 지금의 어떤 생활이 가깝해서? 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연이 일부. 엄마 찾아? 엄마 찾아가는 거와 비슷하네요. 여기 문을 조금 열까? 여기 좀 열면 좀 시원하려나? 동영이는 왜 등산도 가고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 약간 교과서적인 말인데 피톤치드 시대를 느끼기 위해서. 어릴 때 뭐 많이 맞은 것 같은데 등산을 안 하면 본래의 모습에 본래의 모습을 찾아. 이야, 이 갑자기 뭐 철학적으로 뭐 그렇죠. 뭐 저는 그게 아마 이제 저 얘기가 맞을 텐데 그런 어떤 심오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밖에 나가 보면 좀 이거 그거부터 해야 돼요. 요거부터 해서 요거부터 해가지고 네, 요거를 해서 온도계
좀 나가보면 상쾌하기도 하고, 뭐 복잡한 머리도 좀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서 나갑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하는 얘기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그렇다고 해요. 자연에 가면. 아까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하셨으면 저도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자기를 잊기 위해 간다는 표현도 써요.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뭐 똑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자꾸 여기 치이잖아요. 생활에 치이고 가족에 치이고 현실에 치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히 인간의 삶이고, 그런다고 해서 뭐 과거에 원시인들은 또 생활에 안 치였겠어요. 아이고, 오늘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멧돼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애가 지금 피골이 상접해지는데, 뭐 자연이고 자시고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 멧돼지 똥만 찾아다니는 거지. 그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에 가면, 편안하게 가면 좀 기존의 복잡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내 아닌 다른 거에 시선을 둡니다. 아이고, 저 하늘은 어떻다, 바다는 어떻다, 저기 꽃은 어떻다, 뭐 나무 잎사귀는 어떻다. 그게 뭐냐면 나의 어떤 관점을 가지지 않고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나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무슨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내가 막 지금 환자 놓는데 환자하는데 침을 뭐를 해야 되고, 내가 하는 행위 지금 나에 집중되거든요. 그런데 자연에 나가면 나라는 게 조금 하위 순위로 좀 내려옵니다. 이 명상이라는 게 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상을 다른 뭐 심오한 거를 떠나서 그 생각을 조금 비우고, 그러면서 사문을 딱 볼 때 그 마치 산에 갔다 와서 그 프레시한 걸로 어떤 삶을 대하는 거랑 비슷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내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치료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당장에 지금 환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환자가 얘기하는 어떤 증상에 대한 글자, 뭐 목이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 글자에 얽매이게 되면 또 이제 실수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실수를 또 했어요. 네? 분명히 여기서 한 얘기야. 할아버지가 하나 왔어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좀 요즘 조금 바빠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뭐 오늘 그냥 침 맞읍시다 하고 했어. 한두 번 하니까 뭐 좋대요. 뭐 특별하게 심하게 아프지 않으니까. 난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오더만 약을 한 대 짓겠다는 거예요. 난 아무 약 치료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바쁘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지금 할아버지가 허하다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한다고 보약을 주라고. 그럴까요? 뭐 왜 좀 지금 환자가 밀려있고 빨리 진맥하고 일단 처방은 나중에 내야지 하고 이제 된 거예요. 차트 딱 이래 보는데 할아버지하고 다 좋게 얘기하고 보약이 좋지요. 하하하하 하고 끝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키도 좀 짭짤막하고 근데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리에 힘도 빠지고 허리도 안 좋으니 신이 허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소화기능도 조금 뭐 안 좋으니까 소화기능도 좀 보고 하면 되겠네 하고 넘어갔어. 그래서 처방을 육종용 하수하고 뭐 별건 없어요. 뭐 육종용 하수, 백출, 사인, 두충 이런 것도 좀 넣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었어. 뭐 이거는 뭐 안 되겠어 해가지고 그냥 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아버지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게 한약과 연관이 있느냐.
일단은 아차 싶은 거예요. 그게 꼭 나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얘기를 들어보면 식체가 이게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차트를 쭉 보니까 콧물이 잘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중초가 안 좋은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저희가 어지럼증을 잘 보는 곳이고 항상 상비약이 있으니 지나가는 길에 들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급히 다녔지. 내가 상비약이 어딨어, 어지럼증. 그래서 할머니한테 일단 아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어지럼증부터 치료하자 하고 약을 드렸어요. 뭐 약이 별 게 있습니까? 뭐 인삼백출, 반화, 뭐 소화지제 하고 기체 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실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같이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했던 게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예? 슬럼프에 관심이 많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슬럼프를 겪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대체적으로 없을 겁니다. 어떨 때 슬럼프가 오던가요? 그리고 특히 슬럼프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꼭 건강상에 안 좋아서 슬럼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는 일에 업무의 능률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한두 분만 얘기를 들어보죠. 본인의 그때 혹시 슬럼프가 그때 있었다면 어떠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민선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럼프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쭤볼까요? 슬럼프가 있으셨으면 어땠는지. 일단 처지고요. 좀 몸이 처지고 처지고 뭐 혼자가 살기 싫고 음악도 없고 괜히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뭔가 잠이 들어서 하는 거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처지니까는 뭐 하는 게 없으니까 한동안 하니까 잠도 안 오고 또 한 분 얘기 들어볼까요? 학생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셋 중에 슬럼프가 있었던 사람. 기나긴 슬럼프를. 너는 나중에 책 하나 써야 돼. 너는 충분히 책 쓸 자격이 있어. 저가 말하라고요? 안 해도 된다. 넘길까? 네, 뭐 저는 다음에 책으로 길다 이거지? 길다 이거 길어서. 그럼 진영이 혹시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비슷하네. 일어나기 힘들고 사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발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저도 물 마시고 자주 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면 업무에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죠. 하는 일이 좀 잘 안 된다. 특히 이제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운동선수들, 야구선수들 중에 프로 선수들이면 원래 3할 타자인데 계속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쓰다 보니까 특히 이제 농구 선수들이라든지 얘기 들어보면 슛을 던질 때 그 프로 선수들은 저기니까 저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쑥 던져요. 쑥 그냥 던지면 그냥 쑥 들어가. 그 다음에 야구 선수들도 컨디션 좋을 때에는 이승엽이 그러는데 야구공이 농구공처럼 보인대요. 크기가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인대요. 근데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콩만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에 잘 맞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돼. 이거를 좀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두 분의 슬럼프 얘기는 이제 뭐 얘기하려면 좀 길고, 이제 이 야구 선수의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날 이제 어느 순간부터 타석에 서서 뭔가를 이제 타격을 하는데 평소에는 뭐 공도 잘 보이고 선구안이 좋아서 이렇게 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선구안도 잘 안 되고 헛스윙이 자꾸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윙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그 당시에 연습량이 떨어진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한의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때와 이때의 정상적인 컨디션과 지금 슬럼프가 왔던 요 두 행위들 우리는 이제 기운을 가지고 보잖아요. 요 기운, 정상적인 상태의 기운과 슬럼프가 왔을 때 기운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사람들은 슬럼프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냥 슬럼프다,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 어떤 변화가 있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표현을 뭐라고 하기 좀 그런데 동영아 뭐라고 하면 되겠노? 기운의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뭔가 이제는 처음에는 잘 쳐야 뭐 그냥 잘 됐어. 잘 됐는데 이제는 눈을 부릅뜨야 돼. 아, 공이 잘 그 다음에 허리를 스윙하는데 조금 더 제껴서 쳐야 돼. 왼팔이 들리나 막 이러는 거야. 이건 변화가 뭐지? 이게 뭐지? 이 차이가? 불안. 그렇지. 안정이 좀 잘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음. 그 잘하는 사람도 평소에 약간 걱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면 걱정. 뭐 야구를 잘 치는다 해도 막상 타석에 서서 치는 건 잘 치는데 그냥 마음 내심으로는 약간 이거 조금 잘못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잘 쳐지니까 그냥 뭐 잘 넘어가고. 그렇진 않다. 잘 되는 때는 완전 자신감이 이빠이란다. 오늘 무조건 홈런이야. 그런 마음으로 삼진이 돼도 다음에 하면 되지 이래 돼. 우리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야. 잘 될 때는 아무 문제, 실수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왜 이거 뭐 좀 기운이 느낌이 차이가 없나? 요거 신 콩팥 아니요. 심장 정신 신님. 신기 기가 충만할 때, 기가 기혈이 좀 충만해서 지치지 않을 때는 정상적일 때는 머리가 잘 바짝바짝 돌아가면서 뭔가 반짝반짝 돌아가는데 근데 그게 안 좋을 때는? 통하고 기운이 잘 피곤하거나 지쳐있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어떻게 기운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지쳐가지고 뭐 그런데 상승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상승이 안 되는 느낌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뻗어나가지 않는다. 뭔가 뻗어나가지 않는다. 모여지지 뭐 모여지지 않고. 재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잘 될 때는 맑고 이게 잘 뻗는 듯한 느낌이라 안 될 때는 처지면서 조금 억지로 하는 거죠. 뭐 소위 말하면 뭐 어깨에 힘들어 간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괜시리 뭐 스윙하는데 어깨에 힘들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문에서 말하는 양밀 내고 양기 강세가 안 될 때가 가장 헛스윙할 때. 오늘 뭐 쭉 뻗어나가야 요즘 집에서 소문 공부하십니까? 지금이 슬럼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잘하고 있어서 제가 그러는데 지금 슬럼프. 지금 벗어나신 것 같은데 툭 던졌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양밀 내고가 안 돼요. 자 근데 양밀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양밀내고까지 하는 거는 일반적인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거를 치료에 접목시켜야 되거든요. 치료에 접목시키면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 양밀내고 시키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양기만 불어 넣으면 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양밀내고를 시키는 이제 그게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 기운의 그 차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억지로 되는 거예요. 뭔가 처음에는 자신감 빵빵하니 편안하게
기운이 뭔가 순순하게 돌아가듯이 스윙도 시원하게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좀 뭔가 예민해지고 이게 뭔가 좀 끊기는 것 같고 기운 흐름이 뭔가 탁탁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그러면 순순하게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안에 이제 강으로 따지면 강의 유속도 빠르고 강물의 그 너비도 깊이 너비 물의 양도 굉장히 많으니까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순하게 돌아가는 거고 이제 그동안 뭐 과로하든지 스트레스 받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잘못 먹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 기혈 자체가 약해지면 그 움직임이 뭐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그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가지각색인데 기혈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조금 변화가 생기면서 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걸 할 때 이제 강물이 100이 흘러갔다면 이제 70을 가지고 잘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이게 안 되고 용이 쓰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밀레고 실은 맞아요. 아, 이게 양밀레고가 안 되고 막 용을 쓰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럼프 그 이대호 선수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있을 때 저희 아파트에 이대호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호 선수 슬럼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다 그냥 이제 마을 주민이 하는 거예요. 난 이대호 선수 직접 본 적도 없어. 이대호 선수 만났어. 아, 만났다. 그래, 내 사인해달라 했더만, 그냥 쌩까고 가더라. 내가 이랬는데, 덩치가 이만해요. 그래서 건드릴 수 없고. 자,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에는, 잠깐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때 했는데,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슬럼프가 잠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향수병이 돌고 막 이래가지고 부산에 한국에 가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온갖 생각이 복잡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그거를 하게 된 게 자기 엄마가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돼지국밥을 싸서 일본으로 갔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도 이제 실은 돼지 사골 우리는 거는 많아요. 라면 그 재료가 전부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그 부산의 돼지국밥 맛이 그게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돼지국밥을 사들고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때 우울증이 좀 왔나 봐요. 그래 이제 그걸로 인해서 꼭 그거 먹고 기력을 차렸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심적인 우울감이 좀 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슬럼프라는 게 우리가 한의사로서 보기에는 이게 기운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슬럼프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운 흐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심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만 중초가 좀 막혔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혈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양방이나 이런 데는 슬럼프 극복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 그 기운의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기운의 변화를 보고 이 기운의 변화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칠정이면 칠정, 음식, 외감, 내상 그 중에 찾아서 그런 거를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적인 것도 같이 그런 거를 이제 슬럼프의 어떤 치료의 대처 방안이라고 봐요. 약은 없습니다. 약은 그 사람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제 한의원에 보면 환자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것도 한약 먹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런 얘기는 당연하지요 라고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질환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 우리는 약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양약처럼 하나를 먹고 뿅 이런 거는 아니에요. 처져 있을 때는 올리든지 하고
막혀 있을 때는 통하든지 하고, 그게 뭐 질환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있게 약으로 됩니까? 됩니다. 내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정이 뭐 어떤 병이 와도 다만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자세히 공부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약을 내두고 처방을 한다는 게 질환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하게 어떤 질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한의학이라는 게 위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좀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사람에 따라 달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모여서 하는 이유는, 저는 뭐 소문학회 소속된 사람이지만 저는 소문학회만이 모든 학문의 한의학에서 위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뭔가를 계속 개척하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작방을 하든 기운의 흐름을 보든 이런 방식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많아지면 달라집니다. 소수면 없어집니다. 많아지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의 어떤 흐름에 요런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요거예요. 뭐 그리고 제가 선택한 방식은 한의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실제로 뭐 약을 먹었는데 이 집은 약 잘 쓰더라 이런 얘기를 환자들에서 이제 돌면, 비록 그 양방의사들이 뭐 뭐라 하더라도 잘 되면 결국 양방의사들 한약 먹는 사람 많습니다. 뭐 다 싸그리 욕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몫이 따로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할 건 정책적으로 하고, 내실을 다질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이 긴 이유는 오늘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약성가가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 볼게요. 시간 다 잡아먹었다. 자, 셋, 10명. 여섯. 이거 따르고 가죠. 오가피 먼저 할까요? 오가피가 맛이 순한데. 6, 8. 갈 게 별로 없어요, 약성가. 이 실은 안 하려다가. 크게 하나 따라주면, 우쭈. 자, 이쪽에. 자. 이 오가피는 원래는 제일 정확한 거는 오가피 뿌리의 껍질입니다. 뿌리의 껍질. 예, 근데 이제 전초를 다 씁니다. 전초를 다 쓰는데 좀 사악한 업자들은 나무도 갖다 줘요. 나무 안에 쓰긴 써요. 근데 그래도 껍질에 그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가시오가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오가피가 더 그 기운이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쓰시려면 뿌리 껍질 쓰시고, 뿌리 껍질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한 건 사놨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아 읽어보자. 오가피, 운, 거통, 풍비, 건보, 경근, 첨정, 익수. 진영아 이거 맛이 어떻노? 향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맛은 미끌거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이건 미끌거린다고 하기도 좀 그렇다 그지? 별 미끌거린다고 하기는 니 되게 예민하다. 미끌거리는 것도 느끼고.
향도 이거 뭐 별 있다라고 하기도 그래요. 뭐 특유의 그냥 나무의 그 향 정도지 향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운을 막 흔들어주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맛을 보면 별 맛이 없어요. 별 맛이 없는 거는 약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근골에 가는 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월드컵 선수들이 이거 오가피 많이 먹었다고 하거든요. 첨정 익수하는 효능은 있지만 뭐 이게 정혈을 실제로 보충하는 그런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먹어보면 진액이 있나 먹으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거통풍비라고 하는데, 비증이라는 거는 풍한습에 의해서 조직이 막히는 겁니다. 소통시키는 힘이 이 맛을 보면 뭐 비증을 제일 잘 치료하는 거는 천호입니다. 천호. 고미를 가지고 소통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천호처럼 통해주는 그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있다라는 말은 일단은 소통지제다 이 말입니다. 비증을 치료한다는 건 소통지제인데 먹어보면 알지만 그 소통의 힘이 별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이다 이런 데 써보세요. 백날 써보세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게, 비증에 쓰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게, 비증에 쓰지 마세요. 안 듣습니다. 제가 누시 많이 써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증이 안 듣습니다. 이게 어디에 듣냐면 근보경근, 그냥 근골을 좀 튼튼하게 하겠다. 실제로 환자분이 근골이 좀 힘이 좀 약하고 운동선수들이 좀 그쪽에 힘을 좀 불어넣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좀 쓰는 약이지, 뭐, 실제로 통증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일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무의당쌤은 부자를 이제 무의당 선생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셨어요. 약 쓰는 것도. 그래서 부자 하나를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썼는데, 처방을 불러줄 때 부자 한의사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혹시나 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대신 오가피를 쓰셨답니다. 소통은 시키는데 막히진 않는 약이지만 또 좀 뭔가 순환시켜주고 그 다음에 근골 쪽에 조금 가니까 힘은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와 비슷하다 하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근골에 좀 힘을 조금 순환시키는 정도의 그 정도의 약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처방이 하나 있어요. 오차탕 밑에 이게 이제 석곡의 처방인데요. 오차탕이 보면 오거탕이라 되어 있네. 오가피 밑 뒤에 보면 기림이라는 거는 이제 소변을 보는데 뭔가 따끔거리고 굉장히 어떤 그 성기의 통증이 굉장히 생식기의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탁탁 쏘는 듯한 경중자통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잘 안 나오면서 통증이 있는 거를 임증이라고 하는데 그 통증이 톡 쏘듯이 따끔하듯이 이런 겁니다. 뭔가 기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기라는 부분이 조직이 뭡니까? 근육입니다. 근육 부분이에요. 이 근육 부분에 기체가 있는데 자, 이런 데에는 속단이나 허리나 이런 데는 속단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속단도 나중에 뭐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좀 보호하는 기능이 많아요. 그러면 보도 좀 해야 되는데 그 근내 종근이니까 그 종근에 좀 소통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이래 찾아보니까 오가피가 생각나신 거예요. 오가피 쓰는 처방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군제로 쓰는 경우가.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그 생식기 쪽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쪽에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좀 순환이 안 된다든지 하는데 응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쪽에 기운을 뭐 반화를 쓰기도 그렇고 오약을 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게 현오색을 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오가피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차전자, 부자, 창출, 목통, 차전자 같은 이수도도 좀 시키고 촉촉한 걸로 시키고 목통으로 습기도 좀 빼내고 거기에다가 창출 같은 걸 해서 같이 습기를 빼내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따끔하다는 건 그쪽에 좀 건조하다 보니까 이 감초 같은 걸 조금 더 올렸습니다. 활석 같은 걸 써도 좋고. 그래서 일단 촉촉하게 하면서도 그 오가피를 가지고 소통시켜 줍니다. 중국의 어떤 그 발기부전 치료 처방에 보면 양기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예, 그 약물을 올린다 이런 처방인데 거기에 보면 파극 오가피 이렇게 씁니다. 파극 오가피 환기 이런 걸 그런 식으로 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순기탕에 보면 허리에 쓰는 거예요. 허리에 쓰는 거. 신어, 배, 요, 구루, 원앙, 분리. 신이 허한데, 등과 허리가 굽어가지고 뒤로 안 젖혀지는 게 뻣뻣해서 뒤로 안 젖혀지는 겁니다. 예. 자, 뒤로 안 젖혀진다. 이런 거 보면 여기가 뭔가 이제 여기에 습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뻣뻣하면서 습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근맥 자체의 움직임이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 뒤로 제칠 때 근육이 쭉 이렇게 힘 있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힘이 좀 근골에 힘이 약한갑다. 허리에 근골에 힘이 약한갑다. 그러면서 여기 현오색 같은 거 쓴 거 보면 거기 기체도 좀 통증도 꽤 있고 욱신욱신하는 그런 통증도 있고 그러니까 신을 보하면서 허리의 근골을 조금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체 같은 걸 조금 풀면 되겠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수오 복령에다가 파고지 같은 거 파고지 쓰고 두충 오가피 이렇게 씁니다. 두충 오가피가 근맥에 가는 약입니다. 하수오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데 다 가는 약이고 두충이나 오가피는 근맥, 근육, 힘줄 이런 데 가는 약이에요. 다른 데 안 갑니다, 이거는. 그런 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거 하고 이제 파고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고지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 약은 조금 알아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자, 동작 따르면서 한번 읽어볼까? 네. 파고지, 첨종, 고수, 장골, 충냉, 타태는지. 파고지는 따뜻한데 첨정 고수. 일단은 제 가장 효능이 정혈, 정수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 신정을 보호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장골, 충냉. 충냉, 찬 기운을 몰아내는 약이구나. 그 다음에 태탄응지, 임신했을 때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뭔가 딱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 약 따를 때부터 냄새가 이상해요. 자, 그런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경우에 맛이 어떻노? 맛이 쓰고 쓰제. 이 어디 여기 맛이 안 나와 있네. 쓰고 텁텁한 좀 텁텁하지. 이게 진액을 보충해서 정수를 보호하는 약이 아닙니다. 텁텁하면서 쓴 그런 맛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충냉이라는 의미가 이 특유의 지금 향이 있어요. 이상한 좀 비누 맛 비슷한 아까 코코넛이라고 했는데 그 맛 비슷이 다릴 때 보면 냄새가 이상해요. 이런 냄새가 이상하게 나 제일 처음에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었어. 휘발유 냄새 비슷하면서도 코코넛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충냉을 하는가 봐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별 먹기 싫은가 봐. 그래서 이제 이 특유의 그 향을 가지고 몰아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지금, 보정하는 약입니다. 근데 약을 먹어보니까, 약은 텁텁하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정을 보충한다기보다는 뭔가 삽하는 맛이다. 이게 의미는 삽한다. 그 다음에 이 약 자체는 따뜻한 약이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책을 봐야 되는 거고, 따뜻한 약이다. 그 다음에 축냉을 하는 거 보면 단순히 따뜻하다고 전부 축냉을 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뭔가 이제 몰아내는 이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정이라는 의미가 뭐 윤기로 보하는 게 아니고 건조하고 삽한 맛으로 한다. 자, 그럼 이거는 어느 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성질의 약이라 먹어보니까 파고지가 이런 성질의 약인데 어느 때 쓸 수 있을까요? 재훈아. 습기가 많으면서 습기도 좀 있을 때 좋겠지. 습기가 많으면서 새 나가는 듯한 뭔가 신이 허한 듯한, 새어나가고 신이 허한 듯한, 그러면서 막혀있을 때 차질 때, 환자가 차다고 할 때, 습기가, 그러니까 한과 습이 같이 있으면서 실제로 좀 차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신설입니다. 신설. 설사, 습기병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이 설사를 한다. 라는 거는 차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벽에 설사를 자꾸 신설이라고 우리가 붙일 때 한두 번 새벽에 설사할 때 신설이라고 안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 빠져나간다. 그냥 단순히 설사가 아니고 이거는 빠져나간다. 계속 한 달이고 뭐 몇 년이고 이렇게 삽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는 딱 맞겠죠. 파고지.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습기가 있죠. 한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가 뭐라고 할까요? 한과 습이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차다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응? 아프다. 뭔가 그 아랫배 같은데, 배 같은 데가 오랫동안 뭐 이게 막 그런 약이 이 오수유나 양락 같은 약은 아닙니다만 은근하게 통증 같은 게 있었어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뭐 고환이 은은하게 아프다든지, 거기 한 습기 뭐 좀 붓고 이러면서도 그 통증이 조금 있으면 이거 한습이 있구나. 그럴 때 딱 쓸만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임산부한테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당장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만약에 피가 비치는 게 굉장히 좀 잘 안 거치고 할 때는 이런 걸 좀 쓸 수가 있겠죠. 임신 중독증 같은 때도 쓸 수 있나요? 만약에 임신 중독으로 해서 붓고 그 다음에 피도 비치고 할 때는 쓸 수도 있겠죠. 자, 장원탕 한번 보겠습니다. 치하초허한. 이 치하초허한이라는 거는 그 의사가 그 병의 진단명이에요. 이 사람은 하초허한으로 이러한 병이 생겼다라고 자기가 진단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지 봅시다. 중만 종창. 자꾸 배가 더부룩하게 불러온답니다. 불러오고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변이 잘 시원하게 안 나오고 상기천급. 자꾸 숨이 헐떡헐떡 합니다. 숨이 차고 낭퇴종. 이제 그 고환이라든지 다리 같은데 이런 데가 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중만종창이라 되어 있습니다. 중만종창이라는 거는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복수가 차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걸 6기로 표현하면 6기로 요약해 보면 중만종창이다 이러면 그 이미지가 어때? 습기가 있는 것 같다. 또 찬 게 습기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빵빵하다는 거예요. 빵빵하다. 아까 말씀한 은은하게 아프고 와서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거를 6기로 요약해보자고. 요약해보자고. 환자가 왔는데 더부룩하다. 이제 항상 환자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 아, 저거는 요거다. 더부룩한, 그냥 단순히 더부룩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빵빵해요, 깝깝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창이잖아, 창. 빵빵해진다. 더부룩하다에서, 더부룩한 거는 습기의 그 느낌이지, 뭔가 머물러 있는 듯한. 안에 있는데, 뱃속에 밥 먹으면, 뱃속에 그냥 2-3시간 있으면 흘러나가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습기에 머무르는 느낌이니 습기라는 거예요. 근데 빵빵하다고 할 때, 기체 뭔가 기운이 유통이 안 된다는 느낌이잖아. 습기도 결국 기운이 유통이 안 되는 거지만 기체와 습은 다릅니다. 치료하는 약들이 다르다고. 치료하는 약들이. 그래서 빵빵하다고, 이게 뭔가 기운이 좀 소통이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변 분리. 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아마 소변 분리는 환자분이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시원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다.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자, 뭐라고 해석하면,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자꾸 시원하게 쭉 나와야 되는데 안 시원하대요. 뭔가 이제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또 양기 부족, 신양 부족. 뭐 여기 나가는 게 소변이라는 거는 이제 양기가 이제 쭉 해야 되니까 힘이 약한 것도 있고, 양기라는 건 꼭 힘이고. 이때 아플 것 같아. 막히면 통증이 발생해. 통증은 아마 적어 놓았을 거예요. 소변통 이렇게 적어 놨을 거예요. 습기가 이게 잘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뭐가 이제 잘 안 빠진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 자꾸 머무른다 이 말이잖아. 요거 습기도 있고 기운 유통도 안 된다. 그러면 중만 종창하고 소변 분리하고 습기가 있으면서 기운이 유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기천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환자가 자꾸 숨이 차대. 여기가 막히니까 이제 위로. 그렇지. 그거를 이제 정리를 요약하면 뭐야? 그렇게 환자가 얘기할 때 처방을 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딱 이제 병리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써도 돼요. 약을 뭐를 써도 돼요. 병리가 딱 잡히면 기존 처방 뭐를 써도 되고 내가 만들어도 되고 약재 2-3개만 줘도 되고. 요 상황 이제는 중만 종창과 소변 분리가 습기가 있으면서 중하초에 습기가 있으면서 기운이 유통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유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기천급까지 낀다면 이거는 뭐라고? 정리를 뭐로 한번 해볼까요? 중초가 가운데서 나가서 상하부지를 막고 있으니까 네. 이제 습기도 있으면서 기운 유통이 안 되니까 위로 소통되는 헐떡헐떡한 간신히 올라가니까 네. 성급 약간 천식하는 양상 네네. 환자가 호흡을 약간 예. 숨쉬기가 뭔가 쉽지가 깊은 데서 이게 되게 복식하는 게 아니라 상부에서 환자들 중에 뭐 횡경험 이렇게 헐떡헐떡 숨이 약간 밑에까지 안 내려간다는 네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를 요약하죠. 그 의미가 뭐냐고. 그 의미가. 상하 보이지 막혀서 그냥 기운이 위로 뜬다. 기운이 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이 그러면 요 기운을 요거를 보는 건 뭐? 기제를 써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미자 이런 게 아니고 천식 약재들을 선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중하의 기운을 통해줄 수 있는 거를 상중하를 통해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낭퇴종은 이제 아래가 붓는 거죠. 붓는 거는 이제 습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붓는 거는 확실히 차면서 이제 그거는 이게 실제로 한삭하고
그 습기를 막 얽어싸는 한사가 있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기가 고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환자는 보진 않았지만 요 이제 요 줄거리를 보면 아, 지금 환자는 중초에 습기와 습기가 있으면서 기운 유통이 상중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아래쪽에 습기도 좀 계속 고여 있으니 기운을 소통시키면서 습기를 좀 이렇게 제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그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처방을 봅시다. 이제 뭐를 쓰는지. 인삼, 백출 두등. 아, 일단 습기를 이제 우선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삼을, 이 사람이, 우리는 환자를 안 봤잖아요. 환자를 안 봤으니 인삼이 왜 중요한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운을 본다는 이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반화. 말만 들으면 반화가 딱 좋죠. 반화, 나복자, 뭐, 이런 게 딱 좋습니다. 기운을 통해주기에. 그 다음 습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인삼을 쓰는 거 보면, 아, 상당히 노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따지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만, 중초에 습기가 쌓이고 하초에 습기가 그대로 고여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환자 안 봐도 이게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그냥 의미만 딱딱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야,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습기가 머물러 있을 정도면, 얼마나 노인이겠노? 기운이 참 부족한 사람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제중신편에서는 인삼이라는 걸 먼저 군제로 쓰나 봐요. 그 다음에 복령 파고지. 아, 이게, 지금 소변 분리 뭐 하고 하지만 일단은 신이 상당히 허한 사람이다. 여기에서의 표현은 소변 분리하고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신이 장도 안 되면서도 습기가 상당히 차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환자를 봤을 때만이 나오는 처방이에요. 습기를 보는 약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습기를 보고 찬기운을 보는 약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고르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피, 육계, 건강, 부자, 사인 같은 거 씁니다. 사인. 여기에 이제 조금만 더 한다면 뭐 오약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기체를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노인이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아이고 원장 좀 살리도 이렇게 기운이 확 이렇게 돼. 기운을 보긴 봐야 되는데 기운을 깎아버리는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초 이게 주치를 보면 아, 하초가 허한하다는 이 말을 붙인 이유가 그거구나. 중만 종창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빵빵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지못하게 더부룩하고 뭔가 갑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 절대로 글자 영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변 분리라는 것도 우리가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자꾸 뭐 화장실 가고 싶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소변이 찔찔찔찔찔찔 이 말은 소변이 시원하지도 않고 자꾸 팬티에 묻어 나오고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숨도 이런 게 아니고 요렇게 하는. 아, 이게 습기를 보는데도 요런 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처방에 있는 사람이 대충 그려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신환만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장원탕 할 때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서 파고지가 습기와 찬기운을 본다 했어요. 자, 그럼 저 질문, 진영아. 습기와 찬기운을 보는 대표적인 약이 하나 있는데 매우 쓴 약. 찬기운과 습기를 보는. 그렇지. 굉장히 오수유는 쓰고 건조한 약입니다. 하지만 그 열성이 있어요.
왜 오수유를 안 쓰고 파고지를 썼을까요? 그 파고지와 오수유의 약의 차이가 뭔가요? 특징이 차이가 뭔가요? 온이냐 열이냐. 다시. 온이냐. 잠깐. 온이냐? 성질이 따뜻하냐? 성질이 열하냐? 비슷하지, 그거는. 비슷한 성질이죠. 온이나 열이는 좀 비슷한 성질이죠.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죠? 맛이 어떤데? 음식 쓰고 어. 맵고 그러면 쓰고 하나는 좀 텁텁하고 좀 그런데 그 차이가 뭐를 의미하지? 그 차이가 뭐를 의미합니까? 생기의 반응 정도가 쓴맛으로 이렇게 세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순한 맛으로 곰이라는 거는 확실히 진정하는 맛이다. 뭔가 염증이 난 거를 진정하는 맛이다. 그죠? 근데 파고지의 그 맛은 진정하는 맛이 아니에요. 뭔가를 진정하는 맛이 아니고 그냥 이제 조금 단단하게 수렴시키는 그런 맛이에요. 오수유는 뭐 통증이 심하다거나 그럴 때 염증이 안에서 버글버글 만약에 고환통이 되게 심하고 하복통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 파고지 쓰면 안 됩니다. 그 심하다는 그 염증 되게 어떤 안에 열이 막 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봐줘야 된다. 그럴 때에는 파고지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비록 차더라도 안에 염증, 열이라는 게 있으니 오수유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통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약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차고 습기가 있는 건 다 같은 오수유와 다 같이 볼 수 있지만 지금 그 오수유와 그 파고지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게 파고지는 신을 보는 약이죠. 뭐 파고지가 간신, 비패신 중에 신 말고 딴 데 가는 거 없습니다. 토사자나 파극은 또 신을 보는 약이에요. 왜 파고지, 토사자나 파극이나 숙지왕이나 이런 거 안 쓰죠? 민 선생. 왜? 그게 차이가 뭡니까? 걔네들은 감미 굉장히 좀 떠는 맛이 있어서 없어서? 습기가 있는 상황에서 좀 방해가 돼요. 그렇죠. 확실히 신이화단 말이에요. 신이화인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습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신은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습기를 좀 다른 약을 보신하는 수많은 약들을 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기를 같이 보면서 보신할 수 있는 게 파고지나 뭐 오수유나 이런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을 선별하는 겁니다. 하수오 어떻습니까? 하수오. 교수님, 하수오 어떨까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수오 약간 촉촉하게 좀. 네. 근데 하수오는 별 촉촉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신하는 약 중에 파고지는 건조한 약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하수오도 좀 건조한 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별 건조하다고는 안 하죠. 근데 절대 촉촉한 약이 아닙니다. 먹어보면 절대 촉촉한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써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써도 괜찮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왜 파고지를 썼냐면 오히려 하수오가 조금 덜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변이 자꾸 새어나간다. 지금은 조금 삽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의미가 하수오는 소통하는 힘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통증 이런데 무릎 통증 이런 데도 좀 보고 하거든요. 풍습, 변비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쪽의 의미가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사신환 오수유랑 파고지 비교할 때 예. 파고지
파고지가 곰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염증 나고 오수유가 고미가 있어서 고미가 염증 나고 오수유 진정하는 맛이라는데 그럼 약간 생기를 깎아도 될 만한 사람한테는 약간 오수유를 쓴다면 파고지가 아까 담담히 수렴하는 맛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파고지 뭐 드셔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네. 약간 톡톡한데 건조하고 삽한데 네. 이게 그 보약에 포함되잖아요. 보약이 그렇죠. 아까도 이 환자가 기체짐에 직접 기운을 보는 약을 치우지 않았던 것처럼 예. 파고지처럼 신을 보는데 약간 보호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제 질문이 오수유랑 비교하는 질문이죠. 네네네. 오수유인데 그게 그러니까 아까 오수유 이해한 게 오수유는 약간 받은 느낌이 생기를 깎아도 처벌을 되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오수유는 그래 치는 약 아닙니다. 아니 치는 게 아닌데 생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 나타난 염증을 제거하죠. 염증을 제거하는데 예. 그 사람이 그런 염증을 제거할 만한 약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은 되는 느낌인데 체력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거기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염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환자가 지금 통증 때문에 왔는데 통증 해결 안 해주고 몸 보여지면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통증은 여전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허약해져도 환자가 나중에 염증만 있을 때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허하지기 때문에 통증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그게 맞죠. 통증이 나타나는 건 통증입니다. 통증 보는 약이 안 들어가면 통증 안 났습니다. 통증 보는 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생기만 도우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약간 파고지랑 오수유 비교할 때 오수유는 약간 생기가 격하게 반응하는 그렇죠. 쓰는 거고 파고지는 지쳐서 쳐서 늘어졌으니까 모아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약을 가지고 맛을 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 거지 암기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딱딱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감미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안 돼요. 네. 저도 옛날에 해보려 했는데 그거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번 맛을 보고 하다 보면 딱 옵니다, 감이.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한 번씩 해봐야 돼. 요 약과 요 신을 보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저히 약이 이게 뭐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사신한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신한 할 얘기는 좀 있는데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사신한 비신허 해서 설리급 신설입니다. 진설, 신설. 새벽에 설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새벽에 설사한다는 거는 한습이다. 설사는 한이다. 습이다. 근데 새벽은 차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는 자꾸 풀어지는 거다. 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습을 보면서도 좀 삽하게 해줘야 되겠다. 파고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파고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비신, 설사이면서 신까지 영향이 간다. 비신을 보는 약 중에 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약. 산약도 설사 있습니다. 아시죠? 자, 산약은 왜 안 됩니까? 여기 왜 산약을 안 썼습니까? 산약과 파고지의 차이가 뭐죠? 산약은 촉촉한 약입니다. 여러분들 횟집에 먹어보면 끈적끈적한 진액이 있는 약입니다. 비신을 같이 보더라도 그래서 비신에 진액을 보충하는 약입니다. 비신을 잡아주는 약은 맞습니다만 진액을 보충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습기가 자꾸 생겨가지고 설사가 쭉쭉 나가는데 지금 비신을 본다는 것까지만 딱 그치면 습기라는 데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오수유 나왔습니다. 오수유 되게 찬 거예요. 파고지만으로는 안 돼. 파고지는 따뜻한 약이긴 하지만 실제로 열기를 막 불어넣는 약이 아니에요. 좀 삽제에 가까워. 맛이 그렇잖아. 삽제에 가까워요. 잡아주는 거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따뜻하게 하는 거, 오수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형우야. 부자 왜 안 쓰지? 이 지금 맛이 완전히 간 상태야. 완전히 사람이 차졌단 말이야. 왜 부자 안 써? 부자와 오수의 차이가 뭐지? 공통점과 차이가 뭐지? 공통점은 뭐고 차이는 뭐지? 공통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질이 열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딱 둘 다 맞단 말이야. 그런데 차이점은 오수유는 좀 진정을 시키는, 오수유는 고미가 있어서 진정을 시키는 거고 부자는 약간 띄우는, 뭔가 활동을 시키는 거지. 또 다른 차이는 없나? 진정과 함께 또 다른 차이는 없나? 오수유가 가지고 있는 고미와 또 다른, 고미라는 게 또 특징이 습기를 말립니다. 건조하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설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습기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부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습기가 많이 생길 때 부자를 만약에 넣으면 어떨까요? 형우 어떻게 될까? 막혀가지고 뭐 막힌다기보다는 뭐 이제 좀 그 에어컨을 틀어가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일러를 떼야 되는데 막 이 습기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부자만 넣어버리면 어떡해? 습기가 좀 순간적으로 뜬다고. 양기를 보충하고 하는 건 근본적인 건 다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 더 생각해 보니까, 아, 부자도 써야 되지만 실은 여기 부자를 써야 됩니다. 부자를 써야 되지만 오수유가 더 낫겠다. 습기를 같이 봐주기 위해서 파고지와 오수유 조합이 딱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요 두 개만 쓰면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한 게 하나 두 개 들어갑니다. 자, 오미자, 갑자기 오미자 뭐야?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오미자를 일단 내려놓고 비신에 습기가 자꾸 차고 있어요. 자꾸 차고 있어. 그 다음에 신설이 뭡니까? 자꾸 빠집니다. 신설이라고 하는 거 제가 뭘 했습니까? 한 달, 1년 계속 합니다. 그러면 기운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처지는 겁니다. 아, 이거 기운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막는 것도 막는 건데 막아가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운을 좀 위로 좀 올려야 돼. 자, 그러면 동영아, 뭐 생각나는 약 없나? 환기가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런데 왜 환기 안 쓰고 오미자 썼지? 확 모아야지. 덤덤하게 모으는 게 아니라 확 모아야 돼. 자, 오미자와 환기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동영아, 이제 누님이 옆에서 얘기를 좀 해줬어. 자, 귀에서 빼고, 오미자와 환기의 약의 차이가 뭐야? 오미자는 좀 어떤 특징이 있지? 일단 색깔이 다르고요. 아우, 갑자기, 허가 찔렸다. 허 찔렸다. 맞아.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모양도 다르다. 네, 그렇지. 아니, 오미자는 약간 산미잖아요. 오미. 좀 새콤하지. 그리고 환기는 좀 달달하고 좀 달달하고. 환기는 달면서 좀 떫다. 떫어. 좀 그런- 먹어보면 텁텁한 맛이야. 확실히 맛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지. 그 다음 또 뭐 없나? 특징이? 오미자는 좀 정을 보는 느낌이. 진액이 있다, 그지? 또, 환기는? 그 환기는 좀 탁창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정에 대한 개념으로 보자고. 정, 아까 네가 오미자를 정이라는 개념으로 봤으니까 정에 비해서 정에 대해서는 환기는 어떻노? 환기는 정을 도와주는 느낌은 좀. 진액이 별로 없지. 진액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파고지하고 오수유를 썼어요. 자, 한 습에 파고지 오수유 얼마나 좋습니까? 습기도 싹 날리고 거두기도 거두고 뭐 복통도 싹, 새벽에 보면 보통 대부분 배가 싹 아프면서 갑니다. 그런 것도 딱 잡아주고. 자, 이제 위로 지금 기운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오미자와 환기 뭐가 더 좋을까? 그 비교 차이를 해보니까 오미자가 왜 오미자가 좋지? 그 이유가 생기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약 오래됐고 또 약간 그런 느낌. 아까 우리 비교 다 했잖아.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 그 얘기 안 했잖아. 네 입으로 다 했잖아. 네, 진액이 있으니까 좀 불려주면서 지금 한숨인데 왜 진액을 불려줘야 되지? 지금 요 웃음 포인트 아닙니다. 왜 한숨인데 진액을 불려줘야 되지? 설사로 진행이 나오자. 그렇지. 플러스 아까 누님 뭐라대? 너무 이렇게 확 해줘야 되는. 좀 잡아줘요. 잡아줘. 그 다음에 이게 폐신을 보호하는 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 줄여주면 오미자는 승기시키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폐신을 이렇게 봐주면 이렇게 싹 오므리면 싹 똥구멍이 탁 올리면 딱 올라가듯이 환기처럼 올리진 않습니다. 지금 환기처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올리주긴 올리줘야 되는데 피부를 닫아가지고 지금 해줄 상황이 아니에요. 똥구멍을 살짝 닫아가지고 기운을 하면서도 진액이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새벽에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거두면서도 좀 새콤하게 탁 잡아주면서도 그 정을 보충하는 게, 자, 당귀 어때? 오미자 대신에 잡아주는 거죠. 습기가 생기는데 당귀가 보충할 수는 있지만 조금 방해될, 장에 진액이 빠졌기 때문에 그 장에다가 진액을 보충하기에는 당귀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항문이 지금 열려가지고 근데 조금 지금 걱정이죠. 오미자가 좋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육두구 왜 나왔습니까? 육두구 특징이 뭐죠? 기름기가 있고 향도 있고. 이게 어디에 작용하는 약이지? 위장에 작용하는 약이에요. 지금 전부 다 무슨 약만 쓰고 있습니까? 신과 관련된 것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설사는 무슨 병입니까? 비신의 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사인이나 초두구나 건조한 백출이나 이런 거 안 쓰죠? 니 얘기했으니까 네가 한번 마무리를. 그거와 이 육두구의 차이가 소통시켜주고 하면서 습기를 봐주면서도 진액이 좀 있으니까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건조한 사인 같은 것보다는 육두구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래 설사가 물이 계속 빠져나오면 1년 12달 뭐 빠져나가면 위벽이 어떨까요? 비록 습기는 있지만 생성되지만 위벽이 진액 다 빠집니다.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극이 됩니다. 진액은 진액대로 보충해야 되겠고 중초는 봐야 되겠고 사인보다 육두가 딱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부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해주면 건강 같은 거 해줘요. 건강 좋습니다. 건강 부자 같은 거 딱 해주면. 여기 육계 어떨까요? 육계 건강 육계 부자 많이 쓰잖아요. 육계라는 약의 특징이 뭐죠? 게지 육계. 따뜻한 약이다. 또 계피차 생각해봐. 계피차. 향기는 어때? 향이 강하죠. 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작용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위장? 향이 강하고 따뜻하고 맛이 맵고 주로 이제 겉으로 잘 갑니다. 겉으로. 자,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디서?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안에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운이 이렇게 지금 안으로 갇혀 있으니 바깥으로 펼쳐주면 좋지 않겠나. 바깥으로 기운이 이렇게 안으로, 비신의 안으로 갇혀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펼쳐주면 좋지 않겠나 라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펼쳐주는 거는 건강 같은 걸로 펼쳐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펼쳐야지. 들이다 바깥에만 하면 지금 안에서 집 안에 지금 물이 새는데 바깥에 가서 공사하고 있으면 어떡해? 집 안에서부터 해야지.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부양론 하시는 분들은 건강육개부자 습관적으로 쓰는데 안에 병 났을 때 개지 이런 거 쓰면 별로 안 좋습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이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탕으로 만들어서 비율만 비슷하게 하면 아, 이게 아마 제가 여기 요거만 뽑아봤어 그런데 보통 환을 요렇게 하는 거는 요거를 해가지고 뭐 탄자다에 해서 메달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양이 아마 그렇게 될 거고 비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환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면은 오수유를 좀 더 쓰고요. 그 다음에 힘이 없이 그냥 쑥쑥 빠진다면 파고지를 더 올리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환자를 그냥 탕으로 만들어서 해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미자 대신 산수유는 어떤 차이가 있지? 오미자와 산수유의 차이가 약이 어떤 차이가 있지? 작용하는 부위가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죠? 공점은 둘 다 새콤한 맛이 새콤한 맛으로 수렴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그런데 차이는 신공약, 폐리공약. 방광. 산수유는 심방광을 보는 약이에요. 소변 관련 거. 소변. 지금은 이제 학문으로는 습기가 자꾸 빠져나가고, 이 소위 여기에서는 이제 기운의 문제. 여기 좀, 그래서 좀, 오미자는 산수유는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밀하면 오미자가 더 안 좋겠나 싶어요. 기운이 처지는 거네. 기운의 문제는, 자, 길어졌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저는 이제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원이 재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 알고 얘기하나요? 저는 절대 외우고 다 못 외웁니다. 옛날에 약성 가면 외우긴 외웠는데, 이 맛과 이 맛의 차이는 요거다. 지금 요 상황과 요 상황은 요거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지, 저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처방 내는 거 그렇습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물 절대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2-3개만 써도 됩니다. 그 비슷한 상황에 2-3개만 들어가도 충분히 효과납니다. 괜히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누시 경험합니다. 오히려 처방 한 9개만 들어가, 복령, 감초 다 합쳐가지고 9개만 들어가도 훨씬 효과 좋을 때 많습니다. 이거 좀 드시죠, 이거. 아닙니다. 저도 안 먹어야지. 쉰다고 했는데 안 쉬고. 한 3분만 쉬겠습니다. 3분만.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다른 책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드립다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고 곱씹어 봐야 됩니다. 책을 임상예라든지 이런 거 다 그렇게 해서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책을 안 봐도 어떤 핵심적인 것들만 좀 이제 딱 들어오면 눈에 딱딱 들어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문에는 임상례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문을 볼 때에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상상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떨 것이다, 그냥 그런 상상을 하고, 상한론 같은 경우에는 곱씹어 봅니다. 이 병리가 무엇이지 해가지고 이제 약제도 이제 해보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책들이 이제 임상례, 임증 진암의안이나 이런 거 이제 쉼터에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보면 그건 금방금방 보입니다. 근데 임증 진암의안은 좀 이상하던데 내가 좀 상당히 황당한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어떤 케이스 같은 거 사람들이 한 거를 보면 눈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 한다. 남 비판은, 난 다른 데 비판은 안 하려고 괜히. 좋습니다. 자, 네. 제가 이제 학생 때 형상학회를 심취해가지고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형상하는 모임 말고 형 동생 사이라고 형상하는 동생들 모임 뭐 해가지고. 네. 자,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요거는 주마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뒤에 거 별 할 거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하고 공 했는데요. 이번에 경.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경즉 줄이 개하고 영위 통하야 한 대설 고로 기설의라. 경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열입니다. 열이 많으면 줄이가 열립니다. 뭐 우리가 더우면 땀나는 거 뭐 이해가시죠? 줄이가 열리고 영위가 통하면 한 대설 그러므로 기설이라. 아,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진액이 빠지는 거, 콧물, 눈물, 땀, 설사 전부 다 진액이 빠지는 거는 양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조금 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이 난다, 무조건 양기의 소모입니다. 그게 어떻게 소모되느냐는 뭐 그거 그때 봐야 되지만 많이 된다는 건 무조건 양기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설하는 경우도 안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지만 많이 빠져나가는 거는 양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치료를 뭐 열을 식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기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대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난다, 땀이 많이 난다, 부자, 아니면 오수유 이런 고열한 약재들, 염증이 있을 때에는 물이 많이 난다는 것은 습기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수유 같은 게 어느 순간에든 다 들어갑니다. 많이 나갈 때 설사로 많이 빠진다, 소변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 땀이 너무 많이 나간다, 뭐 이럴 때에는 습기가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 습을 같이 보는, 양기와 함께 습을 보는 오수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자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염할 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전부 다 소통지제입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 청열지제, 소통지제, 아니면 그나마 많이 쓰는 거는 보중기탕 준방, 발산제, 보중 그나마 이제 환기 있죠? 환기에다가 소염, 뭐 박하, 현계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씁니다. 처음엔 잘 듣는데 나중에는 다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환절기만 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근데 이게 따뜻하게, 특히 이제 비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염은, 저는 환자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비염은 완치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비염이 있어 봤고 언제든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따뜻하게 하면서 습기만 조절 잘하면, 위장 습기만 조절 잘하면 순식간에 콧물 그칩니다. 꼭 삽제 안 써도 됩니다. 방을 발산지제 안 써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응어의 증상인 소변 분상이나 도안이나 아니면 갱년기에 땀이 막 나는 증상도 양기를 같이 봐줘야 돼요?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열이지만 숨어 있는 게 양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제 소위 말하면 차게 하면서 양을 같이 보느냐, 차게 하느냐, 치료 효과가 완전 다릅니다. 예. 그게 회복되는 속도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딱 찬약이 딱 듣죠. 근데 조금 있으면은 딱 정지됩니다. 아니면 조금 뭐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아니면 이제 치료하고 나면 괜찮은데 피부 같은데 시커매졌다. 다 염증 없어졌는데 시커매졌다. 이런 식의 표현. 자, 그리고요. 경적 신무소존하고 신무소귀하고 여무소정하니 고로 기란이라. 경이라는 경적기란 깜짝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놀래라. 이렇게 정신을
완전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깜짝 놀라면서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란 사람들 보면 다 눈빛이 탁합니다. 얼굴도 뭔가 부어있는 것 비슷하고, 놀란 그 싸움하신 분들 보면 압니다. 갑자기 막 대놓고 막 삿대질하고 하는 그런 거 옆에 보고 놀란 사람들 보면 사람이 멍한 것 같습니다. 습기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존한 바가 없으며 정신도 돌아오는 바가 없으며, 정신이 딱 요렇게 딱 장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니까 정신이 장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무소정, 사려 하는 바도 딱 고정되는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란이라. 그래서 기란이라고 할 때에는 뭔가 자꾸 모아줘야 돼. 뭔가 조금 흔들린 거를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대표적인 약재들이 뭔가요? 마음을 모으는 습기가 있고 할 때 연자유 어때? 좋죠. 약간 삽한 맛도 있고. 근데 이제 연자유의 특징은 이제 습기도 보고 위장의 습기도 보고 청심도 하고 신의 장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같이 있을 때에는 연자유 참 좋습니다. 또 있죠. 복신은 습기를 아주 부드럽게 쫙 밖으로 빼내는 약입니다. 정신을 보는 약이죠. 상당히 기운이 혼란되어 있을 때 맑혀주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또 원지는 그 매운맛이 탁 특징이죠. 그래서 그거는 습기가 혼돈된 것도 있지만 좀 습기가 응결돼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딱딱해진 듯한 느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억력이 떨어졌다. 습기가 오랫동안 이제 소위 말하면 담이 아예 뇌에 덩어리진 듯한 느낌. 그래서 생각이 어떤 변화가 없고 딱 그런 어떤 정신이 딱 고를 때 기억력을 일깨우는 뭐 자극으로 고를 때 딱 좋습니다. 흔들렸다기보다는 그건 좀 자극제입니다. 원지는. 남성은 습기가 막 풍담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막 놀래고 이랬을 때, 정신이 혼란했을 때, 습기가 막 떴을 때 남성이 좋습니다. 마음 쪽에 좀 담음 이런 데도 좋지만 마음에 좀 포인트를, 심장에 익진 좋지. 근데 이제 조금 그 익진은 좀 소통하는 향기 그때 먹어봤잖아. 그런 게 많고. 산조인 어떻습니까? 산조인 여러분 새콤한 맛입니다. 근데 작약이나 오미자 같은 그만큼 새콤한 맛은 아니지만 조금 새콤한 맛입니다. 그 다음에 작용하는 부위가 딱 심장에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 사상체질 중에 태음인 처방 중에 산조인, 연자육 이런 거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면 그 산조인, 연자육 들어가는 데에는 마왕 이런 거 안 씁니다. 갈근 지제 쓰는 거하고 산조인, 연자육 쓰는 점이 또 달라요. 산조인, 연자육은 그 비슷한 것들만 씁니다. 천문동, 맹문동 이런 거 들어가고, 그죠? 뭐 백출 들어가든가, 뭐 창출 들어가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씁니다. 그러면 태음인이 그런 경우를 소위 말하면 태음인, 청심, 연자음을 쓴다는 말은 어떤 상황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스타일이죠? 정충이 뭡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요동치는 거죠. 부릉. 그거 어떻습니까? 좋죠. 뭔가 좀 안정을 시키는 의미에서 좋죠. 또 이 약재들이 전부 다 윤재입니다. 윤재. 그 청심연자음은 그 연자육은 좀 건조한 약이지만 천문동, 맹문동 같이 들어가죠. 천문동, 맹문동 당귀 들어가던가? 뭐 백자인도 있고 산조인도 있고 전부 다 윤재입니다. 윤재. 그 사람이 겉으로 뭐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초조. 이 경적기란 비슷한 놀란 건 아닌데 자꾸 속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으면 속을 자꾸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증도 나고, 그러면서 정충도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딱, 그 사람 스타일이 과묵한 것 같은데도 자꾸 안에서는 막 부글부글해요. 사람이 그러면서 덥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남자들 중에 보면 여자들 중에도 있는데 덩치는 좀 있어요. 에너지가 좀 있어. 그래서 막 더위를 타. 근데 말을 시켜보면 말 안 해. 과묵해요. 그런데도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되게 움직입니다. 일도 야무지게 하고, 뭐 주방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뚝심 있게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속으로는 바짝바짝 합니다. 그런데도 막 말로써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속을 계속 태웁니다. 그러면서 땀도 줄줄줄 나고 진액 빠져나가고, 그런 경우에 딱 그런 거 씁니다. 초조. 자꾸 태우고. 약재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덩치 있고 그런 식당 아줌마 아니면 아저씨들 중에 그런 사람 덜어 있습니다. 목 굵고 이런 사람들 중에도 과묵하니 딱 그런 스타일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청심연자음 쓰고 좋다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 사산 하시는 분들 중에. 태음인 중에는 상당히 많이 쓰는 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했고요. 그 다음에 백자인, 용안육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용안육도 들어가던가요? 그죠? 왜 전부 다 그런, 초조입니다, 초조. 그거. 노죽, 노죽, 차, 한출하야. 과로입니다, 과로. 노죽하면 천. 힘들면 숨찹니다. 숨찹니다. 호흡 가쁘죠. 힘들어서 그렇고. 기허죠, 기허. 또한 한출. 사람이 되면, 기운이 없으면 땀이 납니다. 그래, 내외가 개월이라. 기운이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고로 기모의라. 그래서 이 과로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사람이 그냥 지칩니다. 지치는데 진액이 다 빠지면 점점점 사람이 마릅니다. 점점점 사람이 마르면서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화계로 여러분들 보중인기탕 잘 듣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퉁퉁한 사람이 많을까요? 좀 호리호리한 사람이 많을까요? 황기도 쓰고 인삼도 쓰고 당기도 쓰고 해가지고 기운을 조금 모아주면서도 기혈을 조금 도와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잘 들을까요? 퉁퉁한 사람인데 감자탕집에 일하는 이사사 아주머니에게 습다지게 부어있는 퍽퍽한데 그런 분들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습기를 좀 많이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땀도 많이 나가면서도 내외가 개월하니 다 빠져나간다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마릅니다. 빼짝 마릅니다. 생각외로 의외로 빼짝 마르고 한 사람들이 뭐라냐면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다고. 할머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생각외로 이윤석 같은 사람들 있죠. 조금 완전 저질 체력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자꾸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딱 좋습니다. 생각외로. 이윤석이 공진단을 그렇게 먹는다는 그 부인이 그 한의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한테 공진단이 딱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튼 이윤석은 환기 같은 거 좀 써야 됩니다. 호리호리하게 다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고 모양이 자꾸 빠져나가면서도 자꾸 갈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그 팔다리가 자꾸 가늘어지고 이런 거. 의외로 그런 경우에 잘 듣습니다. 자, 고모이라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약 같은 거는 언제 써야 되죠? 작약도 땀 막 나가고 그런데 보중기탕엔 작약이 없습니다. 환기와 작약 차이가 뭐죠? 재훈아, 환기와 작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지? 약간 수렴을 시켜주는. 둘 다 수렴하는 맛은 비슷하다. 환기는 좀 건조하고 삽한 맛이. 환기는 건조하면서도 좀 삽한 맛이고 작약은 보충도 하면서 보충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좀 산미가 있다. 그건 수렴의 의미니까 산미는. 그리고 기운에 작용하는
기운에 작용하는 약이냐, 혈에 작용하는 약이냐. 또 차이가 없을까? 건조하다, 습하다. 환기는 좀 약간 건조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진액이 많은 약은 아니죠. 작약도 진액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좀 혈에 쓴다고 해서 혈열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약은 조금 찬 약이고요. 환기는 뭐 따뜻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차지 않습니다. 네. 성온이라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기와 혈에 작용하는 게 작용 부위가 다르고요. 성질이 차냐 더우냐 다릅니다. 같은 성질은 모아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약이라는 거는 혈열이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과로를 했는데 어떠냐면 농사하시는 분들 중에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근육이 자꾸 막 뭉친대요. 이게 뭡니까? 진액이 빠져나가면서 거기 허열이 생겨가지고 이게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여기 자꾸 이런 데가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일 많이 하고 나면. 그런데 작약이 쌍화탕 같은 거 딱 들어가면 뭐 싹 풀린다고 합니다. 작약, 황기, 작약이 군제입니다. 두 돈 반. 황기, 숙지왕, 당기, 청궁, 당기 있던가? 청궁, 계지, 뭐 그렇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작약이 대표적인 차이가 혈열이냐 아니야. 그래서 의외로 아까 얘기했듯이 호리호리한 사람한테 아이고 땀도 질질질 한다 해가지고 작약 쓰면 큰일 납니다.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작약이 딱 들어가면 소화장애 해결을 합니다. 잘 한다 치고 이제 보조인기탕에 땀도 많이 흘리니 작약 딱 쓰면 좋을 것 같아. 써보십시오. 딱 쓰면 막 설사 잘잘잘. 자, 마지막으로 사즉 심유소존하고 신유소귀하야 정기유의 불행 고로 기결이라. 자, 생각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생각.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는 공포와는 다릅니다. 공포는 완전 딱 긴장이에요. 눈빛도 봐도 딱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아니면 눈빛이 막 이렇게 떨린다거나 그게 공포인데 산은 안 그래요. 그냥 골똘하게 지금 동영이 눈빛 비슷하게 딴 생각 동영이 이게 누구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들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컴퓨터나 이런 거 노트북 보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 보고 하잖아요. 뭐 하게 자 씹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눈빛이 딱 보고 있으면서는 멍충하게 이렇게 하고 딱 그게 사직 기결 눈빛 비슷합니다. 우리가 해보면 압니다. 뭐 때리고 뭐 딱 생각하고 있으면 눈빛이 좀 약간 흐릿하면서도 뭐 움직임은 없고 습기 비슷하게 머물러 있는 것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 위장 약한 애들은 뭐 보여주면서 먹으면 소화 잘 안 됩니다. 차라리 뛰어다니면서 한 숟가락 먹이기 낫지. 네. 심유소존. 여기에서 심유소존이라는 거는 잘 존한다가 아니고 가만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신유소귀. 정신이라는 거는 귀하는 게 있으면서도 나가기도 합니다. 어디에 싹싹싹싹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앞에서 경즉기란 거 다른 말입니다. 정기류의 불행이라 가만히 있으면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습기와 모습이 딱 비슷하죠? 정체되어 있는 모습 비슷합니다. 그럴 때는 고로 기결이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뭐 어떤 걸 좀 쓰면 좋겠습니까? 흔들어주고 활동시켜주고 흔들어주고 활동시켜주고. 진액은 좀 어떻습니까? 상황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습기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많이 들어가면 조금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향기는 어떨까요? 향기. 커피 한 잔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더부룩하고 잠오고 할 때 싹 깹니다. 향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약재들. 대표적인 게 향부자죠. 향부자. 귤피, 향부자. 이런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인 좋고요. 백출, 창출 좋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기결이 한 곳에 생각이 탁 희귀꼬물이 요즘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은둔형 외톨이 그런 게 이제 심각하면 공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멍하니 그냥. 얘도 물론 공포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애인 좀 보셨습니까? 장애인. 응? 근데 치료는 안 해봤잖아. 장애인들 오셔가지고 보면 장애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좀 빠릿한 맛이 조금 덜해요. 일반인보다. 좀 덜해요. 약간 둔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그게 그러면서 장애인분들이 본인이 그러시는지 아니면 옆에서 이제 조리해 주시는 분이 그런 건지 빨리 먹여서 음식을 빨리 먹여서 그런지 항상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항상 더부룩하게 아니면 잘 못 움직이셔가지고 아마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습기가 항상 찹니다. 자, 그런 분들 소화불량을 해결할 때 뭐 윤하게 해주는 것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흔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의원에 오거나 약을 지을 때 일주일 전에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올까요?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소화가 안 된 지 일주일이 됐어 해가지고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됐다는 뜻입니까? 오래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약을 좀 쓰면 좋겠습니까? 소화제 아까 얘기했던 창출, 향부자 이런 거와 함께 뭐를 좀 쓰면 좋겠습니까? 네. 건강 같은 건 따뜻한 약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뜻한 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은 펼쳐주는 것도 있지만 그 핵심은 따뜻하게 온보입니다. 온보. 백편도 필요하지. 근데 백편도는 이제 당장에 좀 됐을 때고. 파적. 적치를 봐야 돼요. 적치. 오래됐다고, 오래.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소화불량이에요 하지만 오래됐다고. 그러면 어떤 약재가 좀 좋습니까? 소화기관의 파적. 지식. 또 뭐 없습니까? 산사도 좋고요. 적치. 나복전, 뭐라고? 신곡도 좋지. 신곡 좋지. 파적. 도인홍어는 어혈 쪽이고. 천호 좋죠. 또. 혹시 내소산이라고 아세요? 내소산에 뭐가 들어가던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맞아. 그 뒤에 이상한 약이 들어가요. 혹시 생각나는 거 없나요? 삼능봉출이 들어갑니다. 왜 그게 들어갑니까? 소화제. 파적. 왜 파적지제가 왜 소화제에 다 들어가요? 생뚱맞잖아. 그거 완전 돌덩어리 된 거야, 돌덩어리. 천호와 함께 삼능봉출 같은 그런 거. 부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 써보면 아는데, 저도 뭐 많은 케이스가 아니지만 몇 케이스 써보면 일반적인 소화제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천호, 봉출, 이런 거 삼능, 이런 게 들어가요. 소화제와 함께. 그러면 혹시 장애분들 이제 아무래도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비대하시잖아요. 비대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요. 조금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네. 살도 좀 빠지셨나요? 저요? 아니 그분들 약을 쓰면서
아,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좀 장기적으로 쓰면 빠질 수도 있죠. 왜냐면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고민이 음식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게 간병인분들, 보호자분들 고민이거든요. 음식 컨트롤이라는 건 너무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신이 빨리빨리하지 않아가지고 음. 아니면 습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막 찾는다는 건 이 뭐죠? 음식을 막 찾는다. 허혈. 허열. 위에 열이 있는 거예요. 위에 열이. 위에 열을 봐야 돼요. 네, 그럼 뇌소산 찬 거 먹거나 떡 먹거나 음. 이런 사람한테 쓴다라고 들었었는데. 그렇죠. 거기 뭐 산사육 그게 군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삼능 봉출이 들어가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뭐 떡 먹고 취하는 건 뭐 사인도 잘 통합니다. 떡. 네. 삼능 봉출 들어가는 소화제 잘 없습니다. 아, 풍론을 준비했는데 항상 이렇네. 자,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